예, 반갑습니다. 매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MD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때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잘 팔리는 아이템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지 매출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지 수익에 도움이 될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 매출에 도움이 되고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많은 유튜브나 많은 블로그에서 뭐 과일이 괜찮다, 뭐 브랜드 신발이 괜찮다, 어떤 게 괜찮다, 어떤 게 괜찮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누구나 다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매출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출이 잘 나는 제품들이 무엇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요. 판매할 제품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패션 의류, 패션 잡화, 디지털 카테고리, 뷰티, 식품, 출산유아동,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들에서 어떤 제품을 픽을 해야 매출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제품을 픽을 해야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무궁무진한 상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요,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은 잘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제품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금력도 그만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게 제품의 공급이잖아요. 그 제품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 같은 걸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매 대행이 무엇이냐? 위탁이 무엇이냐?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을 구매 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는 그 제품을 가진 소유자가 나한테 제품의 모든 법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것, 그리고 판매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위탁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매 대행이나 위탁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금전적인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유통기한 상품과 인증 상품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산품, 패션, 디지털, 공구, 용품 등에 대한 제품들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화장품, 출산유아동, 식품, 뭐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산품, 디지털, 공구, 용품 등은 유통기한이나 인증이 좀 다소 약한 제품들입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과 위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대행과 위탁에 어떤 거래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유통기한 상품, 인증 상품들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거래처만 있으면 편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기한 상품과 인증 상품에는 중견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신 그리고 상위 노출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편하다라는 어떤 다른 노력들, 어떤 다른 행위들을 추가적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 패션, 디지털, 공구, 용품 등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 쪽에서는 상위 노출을 조금은 배우셔야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가격 자체가 엄청 가격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격 싸움에서 서로가 이제 어떤 노출을 잡냐에 따라서 매출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대한 방법은 조금 배우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나 국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 공산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구매 대행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국내 위탁, 어떤 제품의 소유권자가 저한테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탁을 해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쉽고, 그리고 재고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 그 위탁 업체와의 정산 계약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먼저 배송을 보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판매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매출이 잘 나는 상품으로 볼 수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유행을 하고 있는 대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우주다 치면은 트위드 자켓이 지금 1등을 지금 며칠째 먹고 있으니까 트위드 자켓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들을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기서 어떤 제품 소싱을 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는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격 비교 코드라고 하는 거고, 원부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원부 코드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나와서 이 원부 코드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은 조금 많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원부 코드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 원부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만 잘 소싱을 하면 충분히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출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제품들로 소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 CC 콜렉트, 시슬리 이런 제품들은 이제 브랜드사들 제품이어서 저희가 소싱하기가 쉽지 않죠. 브랜드사가 아닌 제품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제품들, 브랜드사의 제품들도 아니고 일반적인 보세 제품들입니다. 근데 구매 건수가 벌써 4.52에 찐수가 이만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도 10월 달에 등록을 한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이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죠?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이 트위드 자켓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원피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대명사적인 키워드들에 대해서 몇 개의 키워드만 우리가 들여다봐도 원부 코드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사가 아닌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을 소싱하다 보면은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 제품인지 어떤 제품이 잘 안 나가는 제품인지가 이제 감이 오시게 됩니다. 그 감을 찾을 때까지 여러 카테고리, 여러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잘 팔리는 상품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잘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이슈와 시즌 상품에 대한 분석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절적 이슈, 예를 들어서 봄 옷을 팔려면 이미 우리는 1월달, 2월달에 다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름 옷을 팔려면요 3월, 4월달에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를 팔려면 3월, 4월달엔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계절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시즌적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분석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품들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어떠한 고객들이 검색하는 검색량만 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 쇼핑 인사이트에서 디지털 카테고리의 공기청정기라는 카테고리를 1년 단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아도 3월, 4월 달이 되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 굉장히 많은 검색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 7월, 8월 달, 9월 달이 되면은 키워드가 엄청나게 가라앉게 되죠. 이렇듯이 계절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만 해놓고 있고, 그리고 그 계절적 이슈들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원부 코드를 우리가 잘 분석만 해본다면 절대로 매출이 나지 않는 제품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네이버가 플러스 스토어가 나왔다고 한들 아직까지는 가격 비교에 대한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소싱하는 것이 필승 소싱법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을 소싱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이어야 돼요. 나라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까? 과연 나라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할까? 나라면 지금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지 않는 제품은 고객도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라면 지금 당연히 봄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어떤 걸 구매할까요? 여름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어떤 걸 구매할까요? 가을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어떤 걸 구매할까요? 이렇듯이 내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고객들도 구매를 하는 겁니다. 키워드의 검색량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키워드를 검색하니까 다른 고객들도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제품을 고객들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데이터랩이나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이용한
시즌과 계절 키워드를 분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매출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상품을 다 소싱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제품이 판매가 잘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이나 위탁 쪽으로 그리고 시즌 상품이나 계절 상품을 잘 분석하시다 보면은 매출이 나는 상품들이 어떤 것이냐, 어떤 키워드에서 매출이 나냐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한번 소싱을 해보시다 보시면요. 아,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매출이 나는 제품이구나라고 보이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싱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소싱은 딱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온라인 MD를 13년째 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지 않는 제품은 고객들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품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제품의 경쟁 강도가 있는 제품이냐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제가 많은 업체를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참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면 많은 업체 대표님들이 내가 만든 제품, 즉 내 새끼라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하신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출이 나야 브랜드입니다. 매출이 나지 않은 상품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매출이 나지 않은 상품은 내 새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출이 나는 아이템이 결국에는 나의 수익과 모든 영업행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들이 매출이 잘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